에코프로 영업이익 4조 원은 정해진 미래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에코프로는 1998년 10월 설립돼서 대기오염 제어 관련 친환경 핵심 소재와 부품을 개발했습니다. 이후에 2003년 수입 의존도가 높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2016년 5월 에코프로 BM을 물적 분할, 2021년 5월 에코프로 HN을 인적 분할한 이후에 지주사로 전환했습니다. 2021년 10월 에코프로 포항 캠퍼스와 캠7을 준공했고 지난해 4월과 8월에 각각 헝가리와 캐나다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지난해 2023년 연간 연결 기준으로 에코프로의 매출액은 7조 2,602억 원, 자산은 7조 5,570억 원이었고요. 에코프로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ESG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룹사 내에서 크게 전지 재료와 환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전구체를 담당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친환경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 HN, 리튬 화합물 제조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산업가스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AP, 양극 소재 생산의 에코프로 EM,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CNG, 유망 벤처기업 투자를 집행하는 에코프로 파트너스, 물류 서비스를 하는 에코 로지스틱스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기업 가치는 일단 수직 계열화인데요. 바로 배터리 소재에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공급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회상하듯이 2003년 대기업도 포기한 양극재 사업에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면서 국내 최초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양산했고 양극재, 전구체, 리튬 화합물, 양극 소재, 니켈 등의 광물,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수직 계열화를 이뤘습니다. 앞서 올해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는 통합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 분리막, 고체 전해질, 나트륨 양극재까지 진출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2024년 12월 19일 기준 8조 9천억 원으로 코스닥 시총 4위 기업인데요. 에코프로는 올해 적자를 내고 있어서 현재 주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을 기준으로는 PBR이 5.85배 수준이네요.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하면서 배터리주들은 트럼프 텐트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IRA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다. 중국 배터리가 전 세계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배터리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보조금 폐지 텐트럼도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습니다. 뉴스는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되고 내용을 뜯어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나온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 요약은 이번 주 배터리 위클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요. 배터리주들은 캐즘 장기화로 인해 실적 정상화와 성장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가 2020년대 성장주로 크게 시장에 부각되고 대시세를 낸 이후에 지금은 업황 악화, 글로벌 경쟁력 위협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은 단가 인하를 위한 기술력 확보와 광물 자원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캐즘, 이른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까지 넘어야 하는 필연적인 침체기, 수요 정체 후퇴 시기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지속됐죠. 캐즘 장기화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한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를 늦추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연기하고 취소하고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와 가격 인하를 위한 기술 혁신, 부채에 대한 이자 감당 등에 따라서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이런저런 우려감들이 계속되던 가운데 에코프로가 지난 11월 초 기업 설명회에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은 캐즘 이후에 도래할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매출 32조 원, 영업이익률 12%, 양극재 생산 능력 71만 톤, 전구체 25만 5천 톤 체제를 달성하겠다고 중장기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이 비전은 기존에는 2027년의 목표였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 LNF 대비 독보적인 수치였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캐즘을 거치게 되면서 이 목표 시기가 3년 지연이 된 겁니다. 박순혁 작가님은 2023년 7월 저와 같이 했던 인터뷰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대해서 2026년 말 증설이 완성되면 10% 내외의 영업이익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셨는데요. 이때는 증설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예상보다도 계획보다도 더 빨라질 거라고 보셨는데 되레 기존 목표 대비해서 지금 3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설 완료 시기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도 더 당겨지거나 혹은 더 지연될 수도 있겠죠. 이게 주가의 불확실성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올해 세 번째를 맞은 에코 프렌들리 데이에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2030년까지 매출 32조 원, 영업이익률 12%, 양극재 생산 능력 71만 톤, 전구체 25만 5천 톤 체제 달성이죠. 또 하이니켈 3원계의 양극재 시장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니켈 함량 40에서 60%인 미드니켈 소재를 개발해서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리튬 전환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 CNG를 합병해서 시너지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들 두 기업은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으로 높았었던 기업들인데요. 이번 이들 두 기업의 합병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안인데 이들이 현재 에코프로 계열사 내에서 가장 많은 손실을 내고 있는데 합병으로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할지 앞으로 실적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통합 양극재 법인을 설립하고 니켈 자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광물을 직접 조달해서 양극재의 원가를 낮춰서 캐즘을 극복하겠다는 거죠. 원가 인하를 위한 새로운 밸류체인 구축의 한창인 겁니다. 그 거점으로 인도네시아를 에코프로가 선택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난 9월 중국 전구체 제조사인 거린메이의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거린메이를 통해서 광산, 재련,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니켈과 전구체가 바로 양극재를 구성하는 핵심 재료인데요. 전구체와 리튬을 섞으면 양극재가 되고 니켈은 전구체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심장, 배터리 플러스 극에 들어가는 소재죠. 에코프로 BM은 중국 거린메이와 인도네시아 재련, 전구체, 양극재 등 공정을 통합 운영하는 합작법인 설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합작법인은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 연간 생산 능력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전구체 밸류체인 범위를 니켈 수산화 침전물 MHP 정년으로 확장하는데 이를 통해서 니켈에서 전구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 재련소 그린에코 지분을 연내 취득한다고 합니다. 재련소를 본격 가동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니켈 수산화 침전물 MHP 정년 단계를 새롭게 회사 가치사슬에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핵심 광물인 니켈을 비교적 저렴하게 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요. 광물부터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화의 밸류체인 확보는 물론이고 비용 절감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에코프로는 중장기 비전의 골자가 바로 기술 리더십, 코스트 리더십, 친환경 리더십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기술력, 단가, 친환경,
3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는데 지난 26년간 에코프로는 위기가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현재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에 선택한 결과 2차 전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원계 배터리가 하이니켈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해서 자만심에 빠지면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반성한다면서 현재의 캐즘 위기가 앞으로 3년을 갈지 5년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증권가에서 2026년을 배터리 업황 회복 시기라고 전망하는 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고 여기에다 고체 전해질, 실리콘 음극재, 리튬 과잉 산화물 양극재, 나트륨 이온 전지 양극재까지 4대 소재 개발을 통해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 BM은 2030년까지 25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기존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21조 원 매출을 내면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개발 중인 4대 신소재를 통해서 4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니켈 비중을 현재 90% 수준에서 95%로 올린 하이니켈 제품 외에도 니켈 함량을 60에서 65%로 낮춘 고전압 미드니켈을 통해서 3원계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니켈 비중이 높을수록 배터리 성능은 높아지는데 대신 불이 잘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나도록 하면서 니켈 비중을 높이는 기술력이 바로 K배터리의 기술력의 경제적 해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앞으로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고체 전해질을 또 초저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트륨 이온 전지 양극재를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앞서 자세히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의 광물, 재련,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배터리 양극 소재 가치사슬 프로젝트를 통해서 캐즘 위기를 극복하는 원가 절감 타겟책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과 에코프로 HN의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도 했었죠.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은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에코프로 HN은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고 1,75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신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즘으로 투자도 실적 회복도 늦춰지고 있지만 2030년까지의 비전처럼 에코프로의 매출 32조 원, 영업이익률 12%가 달성 가능할지 매년 추이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영업이익률대로라면 2030년 에코프로의 영업이익은 3조 8,400억 원인데 영업이익 약 4조 원에 PER을 10배 매기면 시총 40조 원, PER을 15배 매기면 시총 60조 원입니다. 에코프로라는 기업 경쟁력을 봤을 때 이러한 실적과 마진은 정해진 미래일까요? 시총 40조 원에 도달하면 에코프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2023년 7월 말일에 주가 30만 원 선까지 가는 거고요. 시총 60조 원에 도달한다면 에코프로의 주가는 45만 원 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주사 NAV 할인율이 있습니다. 대체로 50에서 70% 정도 할인되는데 SK스퀘어가 최근에 이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순자산 가치 NAV 할인율을 50% 이하 축소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놨더라고요. 현재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N의 시총 합산이 지금 현재 17조 2천억 원인데 에코프로의 시총이 지금 8조 9천억 원 가량이니까 상장 계열사 가치만 해도 50% 정도 할인돼서 거래 중이고요. 에코프로의 실적과 마진 전망, 그리고 NAV 할인율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서 계속 밸류에이션, 변화하는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보시죠.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겠죠. 현재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이 전무합니다. 지난해 여름 2023년 7월 쇼커버링에 따른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액면 분할 전에 에코프로의 주가 100만 원 돌파 이후에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을 내고 나서 증권사 리포트 분석은 자취를 감춘 상태인데요. 희망을 그려볼 수 있는 건 일론 머스크의 X에서 발견한 한 줄입니다. 미래에는 자동차의 99%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마무리돼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글로벌 선진국의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이 배제되고 결국은 정해진 미래,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에코프로가 영업이익률 12%까지 높여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에코프로 영업이익 4조 원에 도달하는 영광의 순간, 약속의 2030년은 결국 오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리튬과 니켈 같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가격이 급락에서 벗어나서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면 주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중국 리튬 재련소들이 여전히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호주 리튬 생산업체들도 내년에 증산 계획을 발표해서 리튬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배터리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국가 안보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배터리 소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되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예외를 부여하겠다고 하니 K배터리 소재,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미국의 선택을 받아서 육성될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성장 산업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외교력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에코프로 영업이익 4조 원은 정해진 미래인가? 지금까지 저는 권미란이었습니다.